여러분 살이 찌면 배에 지방이 쌓인다고 합니다. 지방이라고 하면 그냥 몸에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이라는 것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와 장기 사이에 지방이 차 있는 상태를 내장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피하 지방이라고 하죠. 피하 지방은 말 그대로 피부 밑에 쌓여 있는 지방을 피하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방이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부위인 배입니다. 다른 장기들은 다 뼈로 감싸져 있지만 배에는 뼈가 없기 때문에 복부에 집중적으로 많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내장 지방이 모두 뱃살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원래 뱃살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은 피하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 둘 중에 무엇이 더 건강에 해로울까요? 맞습니다. 내장 지방이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움직임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내장 지방은 우리의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산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산패된 지방들은 우리 혈관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쌓이게 된 산패된 지방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며 심지어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때문에 내장 지방이 많을 경우 우리의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에 좋지 않은 내장 지방을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을까요?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내장 지방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야 내장 지방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지방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섭취할 경우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내장 지방은 포화지방산과 연관이 있어 지나친 육식 섭취는 내장 지방을 유발하며 탄수화물 섭취는 피하지방을 생기게 합니다. 이때 내장 지방에는 식물성 지방보다는 동물성 지방과 연관이 깊어 만약 자신이 내장 지방이 많을 경우에는 동물성 지방은 줄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은 자신의 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간에서 지방을 대사를 해주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간이 건강하지 않다면 내장 지방을 쌓이기 더욱 쉬워지게 됩니다. 특히 술을 마시는 행동은 간에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죠. 술을 마시는 분들은 지방간이 있으실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만약 술을 마시거나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간에서 지방을 대사해줘야 할 때 대사가 더디게 되므로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원인이 되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알코올이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 지방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 탄수화물이 중성지방으로 전환이 되고 중성지방이 쌓이고 쌓여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지방간과 내장지방을 유발하기 때문에 섭취 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실 경우 의사 선생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꼭 운동을 하라고 하시죠. 그 이유는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며 태우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내장 지방을 줄이는 방법은 공복입니다. 오랜 시간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 혈당과 인슐린이 떨어지면서 지방이 분해될 수 있습니다. 보통 12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을 경우 지방 분해 대사가 시작하는데요. 저녁 식사 후 아침 식사 전까지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게 된다면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비만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12시간보다 더 지방 대사가 이뤄지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어 공복을 유지해야 하는 시간 또한 길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복을 유지하며 단식을 할 경우 반드시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몸에 이상이 없다면 주 1회 정도가 좋습니다. 다음으로 내장 지방을 줄이는 방법은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로 두 그룹을 나눠 3주의 기간 동안 한 그룹에는 식용 오일을 섭취시키고 다른 그룹에는 오메가3를 섭취하게 시켰습니다. 그 결과 오메가3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였으며 칼로리 소비량 또한 하루에 220칼로리씩 더 소비되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메가3에는 놀라운 효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울증과 무기력증 같은 컨디션에도 영향을 끼쳐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실제 우울증 약 섭취와 동일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인다. 두 번째, 자신의 간을 관리한다. 관리 방법으로는 금주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다. 세 번째, 적절한 운동을 통해 지방을 없앤다. 네 번째, 오메가3를 섭취한다. 다섯 번째는 야식을 섭취하지 않고 주 1회 공복을 유지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